안녕하세요.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던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일화를 최근 개인적으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피부색도 사용하는 언어도 살아왔던 문화도 달랐지만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던 모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절대 울지 않는다던 수단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님을 그리워하고 감사했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이태석 신부님처럼 갖고 있는 것을 나누고 싶은 스윗드림 김하연입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우리 삶은 다양한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배달과 택배를 이용하여 물건이나 음식을 구매하는 일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저는 옷을 구매할 경우 직접 의류점에서 구입을 했지만 인터넷 쇼핑몰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딱히 옷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쇼핑몰이나 패션에 관한 검색을 통해 의상 스타일을 많이 보곤 하는데요. 여러 스타일을 활용하여 옷을 입은 모델을 보면서 나도 저거 입고 싶다. 오, 이렇게 코디하는 방법도 있구나 라고 감탄을 해서 비슷하게 코디하여 입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대상을 보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심리학 용어로 관찰학습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관찰학습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관찰학습, 모델학습, 대리학습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사회적 인지이론학자였던 반두라가 제시한 학습 모델입니다. 가령 우리는 학창시절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고 직접 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즐겁게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사건 가운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 몰래 간식 먹기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일이 있어요. 이때 직접 간식 먹기에 도전을 했다가 선생님께 발각당해 혼나는 것을 통해 수업 시간에 간식을 먹다가 발각되면 엄청 혼나는구나 라는 학습을 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이루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반, 같은 반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간식 먹다 걸려 혼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엄청 혼나는구나 라면서 간접 경험을 통해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관찰학습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인지학습 이론에서 말하는 학습은 대부분 정보처리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경험하는 정보, 환경 사태에 대한 정보를 통해 내가 할 행동을 구조화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학교 생활의 예를 통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자동적 학습과 대리적 학습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성공하고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이 행동을 유지하고 발전시킵니다.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 행동을 중지하거나 다른 대안 행동으로 다듬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님 몰래 외박을 하다가 들통나서 등짝 스매싱을 맞은 이후로는 외박을 위한 핑계가 더 치밀해지거나 두려워서 외박을 못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겠는데요. 이런 모습을 자동적 학습이라 합니다.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바로 경험하고 학습하는 모습이지요. 반대로 대리적 학습은 직접적인 행동이나 경험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모습을 보여주는 대상을 관찰하면서 정보를 습득합니다. 군인이나 운동선수를 교육하는 분들은 교육생에게 먼저 행동할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먼저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육생들은 교관의 시범을 보고 그 행동을 습득하는데 이것을 대리적 학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다양한 환경을 보면서 대리적 학습을 자연스럽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필요한 정보는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리적 학습, 관찰 학습을 통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며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심리학자로서 여러 다양한 심리학 이론을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제가 배웠던 다양한 심리, 상담 이론들은 대부분 이론을 창시한 학자들이 직접 경험한 것과 다양한 상담 치료 사례를 정리하여 발표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책과 먼저 공부하고 알려주는 교수님들을 통해 대리적 학습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직접 상담이나 치료를 하기 전에 책과 교수님을 통한 간접 경험을 하여 배운 것입니다. 대리학습의 최고봉이라 하면 아마 모델링을 뽑을 것 같습니다. 각자 자신이 개인적으로 존경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해서 따라가는 대상인 롤모델을 한두 명씩은 있기 마련인데요. 저도 존경하는 롤모델이 있어 그분처럼 노력하며 현재까지 발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강의를 할 때 보람을 느끼는 일 가운데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롤모델을 삼아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나를 롤모델로 삼고 목표로 삼는다는 이야기인데요. 나 또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생각에 기쁘고 뿌듯하면서도 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도 했어요. 이런 모델링을 통한 관찰학습은 몇 가지 단계에 걸쳐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군가를 닮아가거나 따라할 때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가장 먼저 주의 집중 단계입니다. 무엇을 선택적으로 관찰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인데요. 모방할 모델이 하는 행동을 주의 깊게 집중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행동을 주목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측면에 주목한다면 학습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보존 단계인데요. 유지, 파지 단계라고도 한답니다. 모방할 행동을 상징적인 형태로 기억에 남는 단계를 의미하는데요. 모델을 통해 받은 인상을 장기 기억으로 치환해 보존하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재생 단계입니다. 기호화된 표상을 외연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관찰된 행동을 실제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운동 동작의 반복과 교정,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실천 감각을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단계인데요. 동기화 단계입니다. 기억 속에 있는 특정한 행동을 꺼내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화라는 동기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적정 강화가 주어지면 이 행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가령 우리가 요가 학원에 수강 등록을 해서 요가를 배운다고 가정해 볼게요. 선생님이 시범으로 보여주는 동작을 우리는 1단계의 주의 집중 단계에서 관찰해가며 동작을 보여주는 선생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이후 자세 동작의 명칭을 듣고 우리 기억에 보관하는 2단계인 보존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후 이 동작의 명칭을 듣게 되면 선생님이 보여준 동작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에 접어들어 우리는 동작 이름을 듣게 되면 그 동작을 해보게 되는데요. 기억 속에 있는 동작을 그대로 해보면서 더 선명해지고 정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작을 보고 선생님께서 자세를 교정해주고 잘했다는 칭찬을 통해 이 동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따라하며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어떨 때는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습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롤모델을 보고 그 행동과 모습을 동경해서 따라하면서 그 사람의 긍정적인 모습과 비슷해지면서 자신을 성장시켜 나갑니다. 내가 닮아가고 싶은 존경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정말 멋지고 즐거운 일이 될 거예요. 반대로 나를 동경해서 나를 롤모델 삼아 스스로를 성장시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가령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거나 또는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 또는 동생이나 후배 때로는 인터넷에서 내 모습을 보고 모방하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즉 우리는 누군가에게라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따라가지 말고 반대로 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 역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처를 받고 나는 저런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내 모습에서도 저런 부정적인 모습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롤모델이 되시겠습니까? 반면교사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모습을 잘 돌아보며 나를 존경하고 동경하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먼저 나 자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을 되돌아보며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로 긍정적인 롤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사회, 바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아름다운 거울이 되어주는 사회를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스윗 드림 김아영이었습니다.